네, 10시 22분 지나고 있습니다. 개장하고 1시간 20분가량 흘렀는데요. 시장이 참 견조합니다. 뭐 악재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우려가 걱정에 담벼락에 있는데도 주가는 올라갑니다. 강하다는 거죠. 강세 시장이란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제 종목에 관심이 더 많으니까요. 머닝 전략 종목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인백스 자산운용 염정 이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에서 또 우리가 관심 있는 주목해 볼 만한 두 기업 비교하고 판단해 볼 텐데요. 인적 분할을 철회한 파마리서치 그리고 리쥬란의 힘, 클래시스. 네. 뭐 피부 미용 기기 뭐 이런 쪽이군요. 오늘은. 네. 먼저 화장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데요. 미용 기기나 이런 쪽의 섹터 동향은 어떨까요? 네, 뭐 사실은 화장품 섹터도 좋지만 국내 미용 의료기기들의 연간 성장률이 사실 화장품 쪽보다 더 큰 부분도 있습니다. 성장률로 보면요. 네. 그러니까 화장품 섹터에서의 종목들을 이제 네. 종목별로 좀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네. 이제 일부 주도주 중심으로 성장률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미용 의료기기 쪽은 전반적으로 이제 수출 호조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전체 섹터로 봤을 때는 미용 의료기기 쪽도 상당히 높은 성장률을 이어져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종목별로는 좀 상이한 주가 흐름을 좀 가지고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자 네.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쪽이 돈이 되는 쪽이죠. 그러니까 사실 상장돼서 좀 관심 가지려고 하면 뭐 PF 같은 데서 사서 상장 폐지해버리고 그러죠. 맞습니다. 네. 그들이 기업으로서 볼 때는 이제 캐시파워가 좋다는 거죠. 기업을 통째로 사버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그러면 이제 파마리서치부터 좀 얘기하겠습니다. 인적 분할을 했다가 충격이 하루인가요? 하루 이틀 있다가 결국 인적 분할을 이제 철회를 했습니다. 그 스토리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은 파마리서치가 제가 기존에도 머닝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네. 인적 분할 이슈 나오고 사실 급락이 좀 나왔었고요. 인적 분할에 대한 부분은 뭐 이미 뭐 지나간 이야기지만 기존에 이제 주요 사업부였었던 파마리서치를 파마리서치에 대한 부분보다 사실 홀딩스, 지주사 쪽에 대한 비중을 훨씬 더 높여서 주주들에게 이제 분할해서 나눠준다 이런 스토리였는데요. 이제 워낙에 좀 반발이 좀 셌고요. 여기에서 이제 행동주의 펀드들도 움직임이 나타남에 따라서 좀 일정 시간 안에 빠르게 철회를 했습니다. 철회 후 주가는 좀 빠르게 반등이 나왔고요. 기존의 사업 가치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부분, 성장성에 대한 부분이 다시 한번 좀 부각되면서 주가는 거의 뭐 다시 인적 분할 이슈 전으로 다시 또 회복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인가요? 주말인가요? 네. 리포트도 보니까 긍정적인 리포트들이 나오는데 네, 그러면 맞습니다. 파마리서치는 말씀하신 급락 자리에서는 이제 올라와서 다시 상승 기류인데 네, 비중 확대입니까? 아니면 관망입니까? 네, 뭐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는 저는 이제 보유 의견을 좀 드립니다. 네. 뭐 관망과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은 기존의 가격대까지 많이 좀 올라왔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이제 파마리서치를 어떻게 또 해석하느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2분기 실적이 더 중요하겠죠. 2분기는 일단은 컨센이 워낙에 좀 높습니다. 파마리서치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매출액, 영업이익 모두 다 컨센에 부합하는 정도로 움직일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인적 분할 철회에 대한 부분으로 일단 불확실성이 해소됐고 이에 대한 기업 가치는 여전히 좀 유효한 영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파마리서치는요, 이제 뭐 수출 쪽도 좋지만 사실은 내수 쪽이 좀 강합니다. 내수에 대한 시술에 대한 증가도 있고요. 여기에 사실은 내수는 내수지만 수출과 비슷한 효과, 의료 관광에 대한 부분이요 상당히 좀 큰 부분입니다. 한마디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관광을 와서 리쥬란을 좀 시술을 한다. 네. 이런 스토리가 지금 내수를 성장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파마리서치는 워낙에 좀 브랜드 독보적인 그 브랜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성장성은 여전히 좀 유효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파마리서치도 미용 의료기기 쪽에 대한 비중이 워낙에 높다 보니 최근에는 화장품 쪽에서의 매출 비중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에 우리가 이제 의료기기 쪽에서 이제 APR을 들 수 있는데요. APR 같은 경우도 작년의 기점으로 화장품의 매출이 늘면서 주가가 릴레이팅 되는 국면이 있었습니다. 파마리서치도 그 부분이 사실 앞으로의 저는 관전 포인트다라고 좀 생각을 하면서 사업의 다각화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신제품의 출시 그리고 유럽의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 등이 어느 정도 빠르게 발현될지에 따라서 계속해서 고점을 네. 얼마나 빨리 높여갈 수 있지 않을까
그 부분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비교하는 기업 클래시스입니다. 뭐 네. 이 분야의 전통 강자잖아요, 클래시스는요. 네. 네, 이제 주도주가 좀 바뀐 모습이었는데요. 네, 클래시스는 사실은 또 기업에도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워낙에 이제 대주주 지분의 이제 블록들 이슈가 있었고요. 그에 따라서 주가가 좀 요동을 좀 쳤습니다. 작년에 사실 고점을 형성한 후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파마리서치의 그 대장주 자리를 좀 넘겨준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의료기기, 미용 의료 장비 쪽에 대한 매출액은 연간 30%대 이상의 성장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소모품 비중도 연간으로는 40% 중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좀 특별한 모멘텀이 좀 크지 않은 가운데서 말씀드린 대주주 블록딜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이 오히려 악재만 조금 더 반영이 좀 많이 됐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은 너무 우리가 이제 대주주에 대한 그런 지분 매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한 번씩 이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급락 이후 다시 어느 정도 회복이 됐다라는 점에서 너무 크게 이 부분을 주목한다라기보다 앞으로의 기업의 성장성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7월에는 일단은 또 신제품 출시가 있고 이에 대한 부분이 3분기보다 발생함에 따라서 기존에 좀 성장이 정체된 것처럼 보였습니다만 또 새로운 제품의 출시로 인해서 새로운 국면으로 갈 수 있을지 지금은 주가는 좀 상당히 좀 많이 눌려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질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클래시스는 지금 투자 의견은 비중 확대를 주셨네요. 네, 지금은 이제 그 최근에 이제 이런 악재들이 좀 반영이 돼서 주가는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비중 확대 의견을 드리면서 파마리서치는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관망 말씀드리겠습니다. 파마리서치는 관망, 클래시스는 비중 확대로. 네. 미용 의료기기 쪽에 두 기업을 분석을 해주셨고요, 판단해 주셨습니다. 다음 오늘 준비해 주신 유망주는요? 네, 이제 두 번째 종목은 현대오토에버인데요. 네. 현대오토에버도 올해 이제 연중 고점 이후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2분기 매출액을 이야기 말씀부터 간단히 드리면 2분기 매출 워낙에 현대오토에버는 실적면에서 꾸준히 우상향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실적으로 크게 우리가 우려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2분기 매출액은 1조 예상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690억 원 정도 예상을 하면서 컨센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예상할 수 있겠고요. 앞으로 향후 2년 내에 현대오토에버의 연간 매출액은 5조 달성 목표는 무난하게 달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워낙에 현대오토에버 생각하시면은 자율주행 쪽을 많이 부각이 되어 있는데요. 최근에 현대오토에버를 바라보는 외부 시각은요. 그룹사 내에서의 그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앞으로 수혜 전망, 구조적인 성장을 좀 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미국의 지금 현대차가 운영 중인 메가플랜트에 대한 부분에서 자동화 그리고 로봇 시스템에 대한 로보틱스 분야에서의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인데 여기서 이제 지속적으로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무인 자동화 시스템에서의 로봇 관제 시스템 그리고 뭐 트레이딩이라든지 그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에 대한 부분을 현대오토에버가 담당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8월 말부터 이어지고 있는 현대차에서의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도 이에 대한 기대감을 어느 정도는 좀 구체화시킬 수 있는 우리가 기대감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최근은 횡보 국면에서 횡보 구간에 있는데요. 지금부터 이제 서서히 저는 모아가도 되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고 오늘도 목표가 상향 리포트 나왔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그룹주는 자동차는 뭐 여전히 관세라든지 부담이 있는데 이 부품주들이 흐름이 좋죠. 뭐 모비스나 이런 쪽이 좋았는데요. 오늘은 현대오토에버를 관심주로 가격이 말씀하셨나요? 지금 주가가 현대오토에버 주셨군요. 목표가는 19만 원을 주셨고 지금 16만 2천 원이네요. 네. 최근 고점이 이제 19만 원에서 좀 지금 최근에는 말씀드린 대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고점에 대한 돌파를 일단 1차적으로 목표를 잡고 있고요. 손절가는 한 10% 정도의 손절 라인으로 해서 14만 5천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머닝의 종목 이야기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 하고요. 관심주는 자동차 가운데 현대오토에버를 관심주로 주셨어요. 인백스 자산운용 염정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